성관계를 즐기는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70대, 80대에도 여전히 성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부부들도 많은데요. 이 연령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성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시절이었어요. 연애하고 성관계까지 가지면 거의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이 시대에는 제대로 된 성교육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부부가 되고 나서 스스로 터득한 성 지식이 대부분이었어요. 성에 대해 폭넓게 알아가야 할 기회가 별로 없이 계속 같은 패턴의 성생활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년의 성에 관한 얘기를 준비했어요. 노년에는 어느 정도 성관계가 적당한지, 노년의 성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게요. 먼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와는 다른 게 사실이에요. 배도 나오고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만큼 육체적인 매력도 떨어지고 성기능 역시 약해지죠. 나이가 든 것을 받아들여서 성생활을 안 하고 노인으로 살면 될 텐데 인간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이가 들어도 남자로 보여주고 싶고 여자로서의 매력을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다 보니 몸은 안 따라주지만 마음에서 포기를 못해서 정력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을 찾아 먹고 병원을 찾아서 약물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기도 하죠. 이런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고 성기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노년의 성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부부간의 성적 욕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남편은 아직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대는데 아내는 남편이 옆에 다가오는 것조차 싫은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아내는 아직 여자로서의 매력을 남편이 알아주길 바라는데 남편이 손도 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 둘이 서로 성적인 욕구가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성에 적극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 이해와 배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 즉 배려가 필요해요. 또 반대로 성적 욕구가 줄어들 수 있음도 이해하고 너무 과도하게 성욕구를 해결하려고 들이대기만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젊어서는 좀 전에 하고도 금방 다시 할 수 있는 체력이 되죠.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격렬한 자세나 체위를 하더라도 무리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한번 하면 최소 며칠은 쉬어줘야 하고 결려서 너무 무리한 자세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노년의 성은 자극적인 삽입 위주의 성관계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는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과 친밀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어야 해요.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애정을 확인하거나 또 서로 성에 관해서 꾸준히 얘기하는 것을 통해 정서적인 소통도 중요해요. 다만 성이 너무 점잖기만 하면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지죠. 젊어서처럼 격렬한 행위는 힘들더라도 서로 간야하고 저속한 대화도 할 수 있겠죠. 또 육체가 받쳐주는 범위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좀 을란한 행동도 무기린이 가능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내는 성적인 관심이 덜한데 여전히 남편은 성적인 욕구가 강한 경우가 있죠. 한마디로 남편이 너무 들이대는 경우인데요. 아내의 상황은 배려하지 않고 무작정 들이대기만 하니 아내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남편의 과도한 성적 욕구를 다 받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내 의지가 우선이니 매몰차게 거절해도 괜찮을지, 그것도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해야 하는지가 어려워요. 이게 잘못하면 둘 다 불만이 생길 여지도 있거든요. 어느 것 하나 딱 이거다 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이에요. 맞아요. 부부간의 성 갈등을 해결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이런 음란한 행동을 요구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더라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반대로 별것 아닌 요구라도 상대가 거절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할 거고요. 즐거워야 할 성관계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하면서 즐거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중요한 건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표준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이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부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이런 성적인 욕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자꾸 들이대는 남편을 무시하고 거부하기만 하기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성적인 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욕구를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고 거부만 하면 남편은 자신의 남성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아내들의 경우 과거 남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대응이 지속된다면 부부 사이의 갈등만 커질 뿐이에요. 오히려 성관계를 화해와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을 자꾸 밀어내기만 하기보다는 아직 건강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폐경 이후 여성들의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대표적인 변화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성욕이 줄어든다는 점이고요. 또 질건조증으로 인해서 성관계 시 성교통이 올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내키지 않는데 할 때마다 아프다면 더더욱 거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적 흥분이 떨어지다 보니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나이 들어서 많이 겪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떨어진 성욕을 단기간에 회복시키긴 힘들어요. 일단 아내의 상태를 이해하고 성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이런 환경은 각자가 다른데요. 어둡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을 좋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야외 같은 곳에서 더 흥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의 이런 욕구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해 보세요. 또 여성의 성욕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석류가 효과적이라고 해요. 실제로 영국 퀸 메거릿 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2주간 석류를 섭취한 참여자 58명 전부 성욕을 향상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최소 20%에서 최대 30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석류도 열심히 먹고 환경적인 준비도 하는 등 노력했는데도 아내의 성욕이 생기지 않고 심리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때는 산부인과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병원을 찾는데 부부 사이에 이런 큰 위기가 생겼는데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건 옳은 태도는 아니거든요. 서로 같이 노력할 때 부부 간의 성적인 갈등도 풀 수 있어요. 노년에도 성관계를 유지하는 게 부부 사이의 정서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섹스도 일종의 운동이다 보니 혈액순환이 좋아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이 밖에도 뇌 건강 전립선 질환 예방 골다공증 예방 피부 미용 우울증 예방 등 정말 다양한 건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 알아봐야 뭐해요. 하지를 않는데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체감할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더라도 체력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성생활을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최대한의 성생활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잖아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성의학서로 꼽히는 소녀경에 따르면 곱하기 9의 법칙을 통해 나이에 맞는 성관계 횟수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자신은 아이 앞자리 숫자의 9를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대는 앞자리 5의 9를 곱하면 5, 9, 45로 4주에 5번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60대는 6의 9를 곱하면 6, 9, 54니 5주에 4번 70대는 7963이니
6주에 3번 그러니까 70대도 2주에 1번 꼴로는 관계를 가져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묘하게 설득력이 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성관계 횟수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다만 부부간의 성관계에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횟수보다는 섹스의 질이 더 중요해요. 남편이 매일 찝쩍거려서 자주 한다고 해도 만족감이 떨어지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부부가 합의하에 한 달의 성관계는 몇 번이나 가질지 또 언제 할지를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날은 달력에 하트 표시라도 해놓고 그날이 오면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젊어서는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정력이 센 사람이 아무래도 성관계에 더 유리했죠. 눈만 마주치면 서로 불타오르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육체적인 부분이 최우선 요건이 아니에요. 그런 요인보다는 배우자를 더 배려하고 노력하는 커플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격적으로 양보다는 질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매번 같은 배우자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몇십 년을 성관계를 가져오다 보니 흥미도 떨어지고 식상해졌어요. 변화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배우자를 바꿀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는 방식을 바꿔봐야 해요. 노년의 성관계를 더 즐겁게 가지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릴게요. 최근 부부가 같이 목욕해 보신 적 있나요? 없다면 모처럼 부부가 같이 목욕을 해보세요. 서로 몸을 밀어주는 것도 정서적으로 좋은 스킨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몸을 이용한 바디 샤워인데요. 온몸에 거품을 낸 후 내 몸으로 배우자의 몸을 씻어주는 방법이에요. 젊어서는 이런 시도도 해보는데 나이 들면 안 하게 되잖아요. 모처럼만 해보세요. 좋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욕실이 좁다거나 가족들 때문에 불편하다 싶으시면 가끔은 펜션이나 호텔 같은 곳을 이용해 보세요. 요즘 대형 욕조가 좀 펜션이나 호텔들도 많거든요. 이런 곳은 경치도 좋아서 멋진 경치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한때 성행했다가 요즘 이용객이 급감한 온천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온천 근처의 호텔들 중 객실에도 온천수가 나오고 대형 욕조를 갖춘 곳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가격도 몇만 원 정도로 저렴해서 부담 없이 온천욕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 샴페인이나 와인 같은 걸 준비해서 분위기도 잡고 보낸다면 좋겠죠. 하룻밤이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거예요. 모처럼 부부가 이런 시간을 같이 준비하고 보낸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성관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 발기력이 떨어지다 보니 성관계가 원활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성관계가 꼭 삽입을 하고 사정을 해야 끝난다는 틀에서 벗어나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삽입 없이 상대방의 자위를 도와주는 것도 훌륭한 성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자위를 돕고 아내가 남편의 자위를 도와주는 거죠. 손이나 입 등을 사용해서 자위를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것보다 요즘 다양하게 나온 자위 기구들을 이용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남성용 자위 기구, 여성용 자위 기구 등 정말 종류가 많거든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서로의 자위를 도와주면 힘도 덜 들면서 삽입 위주의 성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재미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성기구를 고를 때 남편들이 보통 본인의 판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해보고 싶은 기구들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아내를 위한 배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기구를 고를 때도 꼭 아내의 의견을 물어서 같이 골라야 해요. 쑥스럽게 그런 걸 어떻게 남편에게 얘기하냐는 분들 있으신데요. 그럼 그걸 남편에게 얘기하지 누구에게 얘기하나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기구를 고르고 하는 것도 서로를 위한 배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부가 거의 똑같은 패턴의 성관계만을 가져왔다면 이런 식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만 내면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향수를 뿌린다거나 야한 속옷을 입는다거나 눈을 가린다거나 손을 묶어본다거나 야한 얘기를 해본다거나 19금 영상을 본다거나 기구를 이용하는 등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하다못해 머리에 베는 베개를 허리 밑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섹스를 무슨 기록 경기처럼 시작하자마자 피스톤 운동에 열중하고 대화 한마디 없이 끝내는 부부도 있어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성관계가 아니라 그냥 교미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서두르지 말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서로가 즐거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성관계가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해요. 또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인 부분이 따르지 않아서 마음과 달리 제대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 들면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해요. 정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삽입 성교만을 성생하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참고해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를 위한 이런 노력이 서로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서로를 향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해요. 각방 쓰면서 스킨십이라곤 전혀 없이 사는 부부보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배려하는 부부 사이가 더 좋고 노후가 더 행복한 건 당연하잖아요. 미국의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은 섹스가 대화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만큼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성생활이 많은 교감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일 거예요. 성생활은 부부간의 교감은 물론이고 노년의 건강에도 좋으니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성관계를 즐기는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70대, 80대에도 여전히 성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부부들도 많은데요. 이 연령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성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시절이었어요. 연애하고 성관계까지 가지면 거의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이 시대에는 제대로 된 성교육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부부가 되고 나서 스스로 터득한 성 지식이 대부분이었어요. 성에 대해 폭넓게 알아가야 할 기회가 별로 없이 계속 같은 패턴의 성생활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년의 성에 관한 얘기를 준비했어요. 노년에는 어느 정도 성관계가 적당한지, 노년의 성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게요. 먼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와는 다른 게 사실이에요. 배도 나오고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만큼 육체적인 매력도 떨어지고 성기능 역시 약해지죠. 나이가 든 것을 받아들여서 성생활을 안 하고 노인으로 살면 될 텐데 인간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이가 들어도 남자로 보여주고 싶고 여자로서의 매력을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다 보니 몸은 안 따라주지만 마음에서 포기를 못해서 정력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을 찾아 먹고 병원을 찾아서 약물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기도 하죠. 이런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고 성기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노년의 성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부부간의 성적 욕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남편은 아직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대는데 아내는 남편이 옆에 다가오는 것조차 싫은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아내는 아직 여자로서의 매력을 남편이 알아주길 바라는데 남편이 손도 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 둘이 서로 성적인 욕구가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성에 적극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 이해와 배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 즉 배려가 필요해요. 또 반대로 성적 욕구가 줄어들 수 있음도 이해하고 너무 과도하게 성욕구를 해결하려고 들이대기만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젊어서는 좀 전에 하고도 금방 다시 할 수 있는 체력이 되죠.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격렬한 자세나 체위를 하더라도 무리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한번 하면 최소 며칠은 쉬어줘야 하고 결려서 너무 무리한 자세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노년의 성은 자극적인 삽입 위주의 성관계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는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부부 간의 애정과 친밀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어야 해요.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애정을 확인하거나 또 서로 성에 관해서 꾸준히 얘기하는 것을 통해 정서적인 소통도 중요해요. 다만 성이 너무 점잖기만 하면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지죠. 젊어서처럼 격렬한 행위는 힘들더라도 서로 간야하고 저속한 대화도 할 수 있겠죠. 또 육체가 받쳐주는 범위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좀 을란한 행동도 무기린이 가능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내는 성적인 관심이 덜한데 여전히 남편은 성적인 욕구가 강한 경우가 있죠. 한마디로 남편이 너무 들이대는 경우인데요. 아내의 상황은 배려하지 않고 무작정 들이대기만 하니 아내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남편의 과도한 성적 욕구를 다 받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내 의지가 우선이니 매몰차게 거절해도 괜찮을지 그것도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해야 하는지가 어려워요. 이게 잘못하면 둘 다 불만이 생길 여지도 있거든요. 어느 것 하나 딱 이거다 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이에요. 맞아요. 부부간의 성 갈등을 해결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이런 음란한 행동을 요구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더라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반대로 별것 아닌 요구라도 상대가 거절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할 거고요. 즐거워야 할 성관계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하면서 즐거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중요한 건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표준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이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부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이런 성적인 욕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자꾸 들이대는 남편을 무시하고 거부하기만 하기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성적인 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욕구를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고 거부만 하면 남편은 자신의 남성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아내들의 경우 과거 남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대응이 지속된다면 부부 사이의 갈등만 커질 뿐이에요. 오히려 성관계를 화해와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을 자꾸 밀어내기만 하기보다는 아직 건강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폐경 이후 여성들의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대표적인 변화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성욕이 줄어든다는 점이고요. 또 질건조증으로 인해서 성관계 시 성교통이 올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내키지 않는데 할 때마다 아프다면 더더욱 거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적 흥분이 떨어지다 보니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나이 들어서 많이 겪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떨어진 성욕을 단기간에 회복시키긴 힘들어요. 일단 아내의 상태를 이해하고 성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이런 환경은 각자가 다른데요. 어둡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을 좋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야외 같은 곳에서 더 흥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의 이런 욕구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해 보세요. 또 여성의 성욕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석류가 효과적이라고 해요. 실제로 영국 퀸 메거릿 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2주간 석류를 섭취한 참여자 58명 전부 성욕을 향상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최소 20%에서 최대 30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석류도 열심히 먹고 환경적인 준비도 하는 등 노력했는데도 아내의 성욕이 생기지 않고 심리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때는 산부인과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병원을 찾는데 부부 사이에 이런 큰 위기가 생겼는데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건 옳은 태도는 아니거든요. 서로 같이 노력할 때 부부 간의 성적인 갈등도 풀 수 있어요. 노년에도 성관계를 유지하는 게 부부 사이의 정서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섹스도 일종의 운동이다 보니 혈액순환이 좋아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이 밖에도 뇌 건강 전립선 질환 예방 골다공증 예방 피부 미용 우울증 예방 등 정말 다양한 건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 알아봐야 뭐해요. 하지를 않는데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체감할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더라도 체력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성생활을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최대한의 성생활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잖아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성의학서로 꼽히는 소녀경에 따르면 곱하기 9의 법칙을 통해 나이에 맞는 성관계 횟수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자신은 아이 앞자리 숫자의 9를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대는 앞자리 5의 9를 곱하면 5, 9, 45로 4주에 5번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60대는 6의 9를 곱하면 6, 9, 54니 5주에 4번 70대는 7963이니 6주에 3번 그러니까 70대도 2주에 한 번 꼴로는 관계를 가져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묘하게 설득력이 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성관계 횟수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다만 부부간의 성관계에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횟수보다는 섹스의 질이 더 중요해요. 남편이 매일 찝쩍거려서 자주 한다고 해도 만족감이 떨어지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부부가 합의하에 한 달의 성관계는 몇 번이나 가질지 또 언제 할지를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날은 달력에 하트 표시라도 해놓고 그날이 오면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젊어서는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정력이 센 사람이 아무래도 성관계에 더 유리했죠. 눈만 마주치면 서로 불타오르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육체적인 부분이 최우선 요건이 아니에요. 그런 요인보다는 배우자를 더 배려하고 노력하는 커플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격적으로 양보다는 질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매번 같은 배우자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몇십 년을 성관계를 가져오다 보니 흥미도 떨어지고 식상해졌어요. 변화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배우자를 바꿀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는 방식을 바꿔봐야 해요. 노년의 성관계를 더 즐겁게 가지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릴게요. 최근 부부가 같이 목욕해 보신 적 있나요? 없다면 모처럼 부부가 같이 목욕을 해보세요. 서로 몸을 밀어주는 것도 정서적으로 좋은 스킨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몸을 이용한 바디 샤워인데요. 온몸에 거품을 낸 후 내 몸으로 배우자의 몸을 씻어주는 방법이에요. 젊어서는 이런 시도도 해보는데 나이 들면 안 하게 되잖아요.
모처럼만 해보세요. 좋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욕실이 좁다거나 가족들 때문에 불편하다 싶으시면 가끔은 펜션이나 호텔 같은 곳을 이용해 보세요. 요즘 대형 욕조가 좀 펜션이나 호텔들도 많거든요. 이런 곳은 경치도 좋아서 멋진 경치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한때 성행했다가 요즘 이용객이 급감한 온천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온천 근처의 호텔들 중 객실에도 온천수가 나오고 대형 욕조를 갖춘 곳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가격도 몇만 원 정도로 저렴해서 부담 없이 온천욕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 샴페인이나 와인 같은 걸 준비해서 분위기도 잡고 보낸다면 좋겠죠. 하룻밤이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거예요. 모처럼 부부가 이런 시간을 같이 준비하고 보낸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성관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 발기력이 떨어지다 보니 성관계가 원활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성관계가 꼭 삽입을 하고 사정을 해야 끝난다는 틀에서 벗어나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삽입 없이 상대방의 자위를 도와주는 것도 훌륭한 성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자위를 돕고 아내가 남편의 자위를 도와주는 거죠. 손이나 입 등을 사용해서 자위를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것보다 요즘 다양하게 나온 자위 기구들을 이용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남성용 자위 기구, 여성용 자위 기구 등 정말 종류가 많거든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서로의 자위를 도와주면 힘도 덜 들면서 삽입 위주의 성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재미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성기구를 고를 때 남편들이 보통 본인의 판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해보고 싶은 기구들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아내를 위한 배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기구를 고를 때도 꼭 아내의 의견을 물어서 같이 골라야 해요. 쑥스럽게 그런 걸 어떻게 남편에게 얘기하냐는 분들 있으신데요. 그럼 그걸 남편에게 얘기하지 누구에게 얘기하나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기구를 고르고 하는 것도 서로를 위한 배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부가 거의 똑같은 패턴의 성관계만을 가져왔다면 이런 식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만 내면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향수를 뿌린다거나 야한 속옷을 입는다거나 눈을 가린다거나 손을 묶어본다거나 야한 얘기를 해본다거나 19금 영상을 본다거나 기구를 이용하는 등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하다못해 머리에 베는 베개를 허리 밑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섹스를 무슨 기록 경기처럼 시작하자마자 피스톤 운동에 열중하고 대화 한마디 없이 끝내는 부부도 있어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성관계가 아니라 그냥 교미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서두르지 말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서로가 즐거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성관계가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해요. 또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인 부분이 따르지 않아서 마음과 달리 제대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 들면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해요. 정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삽입 성교만을 성생하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참고해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를 위한 이런 노력이 서로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서로를 향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해요. 각방 쓰면서 스킨십이라곤 전혀 없이 사는 부부보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배려하는 부부 사이가 더 좋고 노후가 더 행복한 건 당연하잖아요. 미국의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은 섹스가 대화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만큼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성생활이 많은 교감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일 거예요. 성생활은 부부간의 교감은 물론이고 노년의 건강에도 좋으니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성관계를 즐기는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70대, 80대에도 여전히 성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부부들도 많은데요. 이 연령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성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시절이었어요. 연애하고 성관계까지 가지면 거의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이 시대에는 제대로 된 성교육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부부가 되고 나서 스스로 터득한 성지식이 대부분이었어요. 성에 대해 폭넓게 알아가야 할 기회가 별로 없이 계속 같은 패턴의 성생활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년의 성에 관한 얘기를 준비했어요. 노년에는 어느 정도 성관계가 적당한지, 노년의 성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게요. 먼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와는 다른 게 사실이에요. 배도 나오고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만큼 육체적인 매력도 떨어지고 성기능 역시 약해지죠. 나이가 든 것을 받아들여서 성생활을 안 하고 노인으로 살면 될 텐데 인간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이가 들어도 남자로 보여주고 싶고 여자로서의 매력을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다 보니 몸은 안 따라주지만 마음에서 포기를 못해서 정력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을 찾아 먹고 병원을 찾아서 약물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기도 하죠. 이런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고 성기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노년의 성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부부간의 성적 욕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남편은 아직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대는데 아내는 남편이 옆에 다가오는 것조차 싫은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아내는 아직 여자로서의 매력을 남편이 알아주길 바라는데 남편이 손도 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 둘이 서로 성적인 욕구가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성에 적극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 이해와 배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 즉 배려가 필요해요. 또 반대로 성적 욕구가 줄어들 수 있음도 이해하고 너무 과도하게 성욕구를 해결하려고 들이대기만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젊어서는 좀 전에 하고도 금방 다시 할 수 있는 체력이 되죠.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격렬한 자세나 체위를 하더라도 무리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한번 하면 최소 며칠은 쉬어줘야 하고 결려서 너무 무리한 자세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노년의 성은 자극적인 삽입 위주의 성관계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는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과 친밀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어야 해요.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애정을 확인하거나 또 서로 성에 관해서 꾸준히 얘기하는 것을 통해 정서적인 소통도 중요해요. 다만 성이 너무 점잖기만 하면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지죠. 젊어서처럼 격렬한 행위는 힘들더라도 서로 간야하고 저속한 대화도 할 수 있겠죠. 또 육체가 받쳐주는 범위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좀 을란한 행동도 무기린이 가능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내는 성적인 관심이 덜한데 여전히 남편은 성적인 욕구가 강한 경우가 있죠. 한마디로 남편이 너무 들이대는 경우인데요.
아내의 상황은 배려하지 않고 무작정 들이대기만 하니 아내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남편의 과도한 성적 욕구를 다 받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내 의지가 우선이니 매몰차게 거절해도 괜찮을지, 그것도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해야 하는지가 어려워요. 이게 잘못하면 둘 다 불만이 생길 여지도 있거든요. 어느 것 하나 딱 이거다 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이에요. 맞아요. 부부간의 성 갈등을 해결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이런 음란한 행동을 요구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더라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반대로 별것 아닌 요구라도 상대가 거절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할 거고요. 즐거워야 할 성관계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하면서 즐거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중요한 건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표준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이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부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이런 성적인 욕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자꾸 들이대는 남편을 무시하고 거부하기만 하기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성적인 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욕구를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고 거부만 하면 남편은 자신의 남성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아내들의 경우 과거 남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대응이 지속된다면 부부 사이의 갈등만 커질 뿐이에요. 오히려 성관계를 화해와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을 자꾸 밀어내기만 하기보다는 아직 건강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폐경 이후 여성들의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대표적인 변화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성욕이 줄어든다는 점이고요. 또 질건조증으로 인해서 성관계 시 성교통이 올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내키지 않는데 할 때마다 아프다면 더더욱 거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적 흥분이 떨어지다 보니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나이 들어서 많이 겪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떨어진 성욕을 단기간에 회복시키긴 힘들어요. 일단 아내의 상태를 이해하고 성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이런 환경은 각자가 다른데요. 어둡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을 좋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야외 같은 곳에서 더 흥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의 이런 욕구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해 보세요. 또 여성의 성욕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석류가 효과적이라고 해요. 실제로 영국 퀸 메거릿 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2주간 석류를 섭취한 참여자 58명 전부 성욕을 향상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최소 20%에서 최대 30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석류도 열심히 먹고 환경적인 준비도 하는 등 노력했는데도 아내의 성욕이 생기지 않고 심리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때는 산부인과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병원을 찾는데 부부 사이에 이런 큰 위기가 생겼는데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건 옳은 태도는 아니거든요. 서로 같이 노력할 때 부부간의 성적인 갈등도 풀 수 있어요. 노년에도 성관계를 유지하는 게 부부 사이의 정서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섹스도 일종의 운동이다 보니 혈액순환이 좋아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이 밖에도 뇌 건강 전립선 질환 예방 골다공증 예방 피부 미용 우울증 예방 등 정말 다양한 건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 알아봐야 뭐해요. 하지를 않는데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체감할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더라도 체력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성생활을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최대한의 성생활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잖아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성의학서로 꼽히는 손여경에 따르면 곱하기 9의 법칙을 통해 나이에 맞는 성관계 횟수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자신은 아이 앞자리 숫자의 9를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대는 앞자리 5의 9를 곱하면 5, 9, 45로 사주의 5번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60대는 6의 9를 곱하면 6, 9, 54니 5주에 4번 70대는 7963이니 6주에 3번 그러니까 70대도 2주에 한 번 꼴로는 관계를 가져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묘하게 설득력이 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성관계 횟수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다만 부부간의 성관계에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횟수보다는 섹스의 질이 더 중요해요. 남편이 매일 찝쩍거려서 자주 한다고 해도 만족감이 떨어지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부부가 합의하에 한 달의 성관계는 몇 번이나 가질지 또 언제 할지를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날은 달력에 하트 표시라도 해놓고 그날이 오면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젊어서는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정력이 센 사람이 아무래도 성관계에 더 유리했죠. 눈만 마주치면 서로 불타오르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육체적인 부분이 최우선 요건이 아니에요. 그런 요인보다는 배우자를 더 배려하고 노력하는 커플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격적으로 양보다는 질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매번 같은 배우자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몇십 년을 성관계를 가져오다 보니 흥미도 떨어지고 식상해졌어요. 변화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배우자를 바꿀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는 방식을 바꿔봐야 해요. 노년의 성관계를 더 즐겁게 가지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릴게요. 최근 부부가 같이 목욕해 보신 적 있나요? 없다면 모처럼 부부가 같이 목욕을 해보세요. 서로 몸을 밀어주는 것도 정서적으로 좋은 스킨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몸을 이용한 바디 샤워인데요. 온몸에 거품을 낸 후 내 몸으로 배우자의 몸을 씻어주는 방법이에요. 젊어서는 이런 시도도 해보는데 나이 들면 안 하게 되잖아요. 모처럼만 해보세요. 좋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욕실이 좁다거나 가족들 때문에 불편하다 싶으시면 가끔은 펜션이나 호텔 같은 곳을 이용해 보세요. 요즘 대형 욕조가 좀 펜션이나 호텔들도 많거든요. 이런 곳은 경치도 좋아서 멋진 경치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한때 성행했다가 요즘 이용객이 급감한 온천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온천 근처의 호텔들 중 객실에도 온천수가 나오고 대형 욕조를 갖춘 곳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가격도 몇만 원 정도로 저렴해서 부담 없이 온천욕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 샴페인이나 와인 같은 걸 준비해서 분위기도 잡고 보낸다면 좋겠죠. 하룻밤이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거예요. 모처럼 부부가 이런 시간을 같이 준비하고 보낸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성관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 발기력이 떨어지다 보니 성관계가 원활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성관계가 꼭 삽입을 하고 사정을 해야 끝난다는 틀에서 벗어나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삽입 없이 상대방의 자위를 도와주는 것도 훌륭한 성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자위를 돕고 아내가 남편의 자위를 도와주는 거죠. 손이나 입 등을 사용해서 자위를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것보다 요즘 다양하게 나온 자위 기구들을 이용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남성용 자위기구, 여성용 자위기구 등 정말 종류가 많거든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서로의 자위를 도와주면 힘도 덜 들면서 삽입 위주의 성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재미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성기구를 고를 때 남편들이 보통 본인의 판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해보고 싶은 기구들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아내를 위한 배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기구를 고를 때도 꼭 아내의 의견을 물어서 같이 골라야 해요. 쑥스럽게 그런 걸 어떻게 남편에게 얘기하냐는 분들 있으신데요. 그럼 그걸 남편에게 얘기하지 누구에게 얘기하나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기구를 고르고 하는 것도 서로를 위한 배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부가 거의 똑같은 패턴의 성관계만을 가져왔다면 이런 식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만 내면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향수를 뿌린다거나 야한 속옷을 입는다거나 눈을 가린다거나 손을 묶어본다거나 야한 얘기를 해본다거나 19금 영상을 본다거나 기구를 이용하는 등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하다못해 머리에 베는 베개를 허리 밑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섹스를 무슨 기록 경기처럼 시작하자마자 피스톤 운동에 열중하고 대화 한마디 없이 끝내는 부부도 있어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성관계가 아니라 그냥 교미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서두르지 말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서로가 즐거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성관계가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해요. 또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인 부분이 따르지 않아서 마음과 달리 제대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 들면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해요. 정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삽입 성교만을 성생하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참고해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를 위한 이런 노력이 서로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서로를 향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해요. 각방 쓰면서 스킨십이라곤 전혀 없이 사는 부부보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배려하는 부부 사이가 더 좋고 노후가 더 행복한 건 당연하잖아요. 미국의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은 섹스가 대화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만큼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성생활이 많은 교감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일 거예요. 성생활은 부부간의 교감은 물론이고 노년의 건강에도 좋으니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성관계를 즐기는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70대, 80대에도 여전히 성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부부들도 많은데요. 이 연령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성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시절이었어요. 연애하고 성관계까지 가지면 거의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이 시대에는 제대로 된 성교육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부부가 되고 나서 스스로 터득한 성 지식이 대부분이었어요. 성에 대해 폭넓게 알아가야 할 기회가 별로 없이 계속 같은 패턴의 성생활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년의 성에 관한 얘기를 준비했어요. 노년에는 어느 정도 성관계가 적당한지, 노년의 성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게요. 먼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와는 다른 게 사실이에요. 배도 나오고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만큼 육체적인 매력도 떨어지고 성기능 역시 약해지죠. 나이가 든 것을 받아들여서 성생활을 안 하고 노인으로 살면 될 텐데 인간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이가 들어도 남자로 보여주고 싶고 여자로서의 매력을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다 보니 몸은 안 따라주지만 마음에서 포기를 못해서 정력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을 찾아 먹고 병원을 찾아서 약물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기도 하죠. 이런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고 성기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노년의 성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부부간의 성적 욕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남편은 아직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대는데 아내는 남편이 옆에 다가오는 것조차 싫은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아내는 아직 여자로서의 매력을 남편이 알아주길 바라는데 남편이 손도 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 둘이 서로 성적인 욕구가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성에 적극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 이해와 배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 즉 배려가 필요해요. 또 반대로 성적 욕구가 줄어들 수 있음도 이해하고 너무 과도하게 성욕구를 해결하려고 들이대기만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젊어서는 좀 전에 하고도 금방 다시 할 수 있는 체력이 되죠.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격렬한 자세나 체위를 하더라도 무리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한 번 하면 최소 며칠은 쉬어줘야 하고 결려서 너무 무리한 자세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노년의 성은 자극적인 삽입 위주의 성관계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는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부부 간의 애정과 친밀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어야 해요.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애정을 확인하거나 또 서로 성에 관해서 꾸준히 얘기하는 것을 통해 정서적인 소통도 중요해요. 다만 성이 너무 점잖기만 하면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지죠. 젊어서처럼 격렬한 행위는 힘들더라도 서로 간야하고 저속한 대화도 할 수 있겠죠. 또 육체가 받쳐주는 범위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좀 을란한 행동도 무기린이 가능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내는 성적인 관심이 덜한데 여전히 남편은 성적인 욕구가 강한 경우가 있죠. 한마디로 남편이 너무 들이대는 경우인데요. 아내의 상황은 배려하지 않고 무작정 들이대기만 하니 아내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남편의 과도한 성적 욕구를 다 받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내 의지가 우선이니 매몰차게 거절해도 괜찮을지 그것도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해야 하는지가 어려워요. 이게 잘못하면 둘 다 불만이 생길 여지도 있거든요. 어느 것 하나 딱 이거다 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이에요. 맞아요. 부부간의 성 갈등을 해결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이런 음란한 행동을 요구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더라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반대로 별것 아닌 요구라도 상대가 거절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할 거고요. 즐거워야 할 성관계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하면서 즐거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중요한 건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표준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이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부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이런 성적인 욕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자꾸 들이대는 남편을 무시하고 거부하기만 하기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성적인 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욕구를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고 거부만 하면 남편은 자신의 남성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아내들의 경우 과거 남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대응이 지속된다면 부부 사이의 갈등만 커질 뿐이에요. 오히려 성관계를 화해와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을 자꾸 밀어내기만 하기보다는 아직 건강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폐경 이후 여성들의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대표적인 변화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성욕이 줄어든다는 점이고요. 또 질건조증으로 인해서 성관계 시 성교통이 올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내키지 않는데 할 때마다 아프다면 더더욱 거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적 흥분이 떨어지다 보니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나이 들어서 많이 겪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떨어진 성욕을 단기간에 회복시키긴 힘들어요. 일단 아내의 상태를 이해하고 성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이런 환경은 각자가 다른데요. 어둡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을 좋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야외 같은 곳에서 더 흥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의 이런 욕구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해 보세요. 또 여성의 성욕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석류가 효과적이라고 해요. 실제로 영국 퀸 메거릿 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2주간 석류를 섭취한 참여자 58명 전부 성욕을 향상하는 호르몬의 수치가 최소 20%에서 최대 30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석류도 열심히 먹고 환경적인 준비도 하는 등 노력했는데도 아내의 성욕이 생기지 않고 심리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때는 산부인과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병원을 찾는데 부부 사이에 이런 큰 위기가 생겼는데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건 옳은 태도는 아니거든요. 서로 같이 노력할 때 부부 간의 성적인 갈등도 풀 수 있어요. 노년에도 성관계를 유지하는 게 부부 사이의 정서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섹스도 일종의 운동이다. 보니 혈액순환이 좋아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이 밖에도 뇌 건강 전립선 질환 예방 골다공증 예방 피부 미용 우울증 예방 등 정말 다양한 건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 알아봐야 뭐해요. 하지를 않는데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체감할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더라도 체력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성생활을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최대한의 성생활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잖아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성의학서로 꼽히는 소녀경에 따르면 곱하기 9의 법칙을 통해 나이에 맞는 성관계 횟수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자신은 아이 앞자리 숫자의 9를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대는 앞자리 5의 9를 곱하면 5, 9, 45로 4주에 5번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60대는 6의 9를 곱하면 6, 9, 54니 5주에 4번 70대는 7963이니 6주에 3번 그러니까 70대도 2주에 1번 꼴로는 관계를 가져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묘하게 설득력이 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성관계 횟수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다만 부부간의 성관계에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횟수보다는 섹스의 질이 더 중요해요. 남편이 매일 찝쩍거려서 자주 한다고 해도 만족감이 떨어지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부부가 합의하에 한 달의 성관계는 몇 번이나 가질지 또 언제 할지를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날은 달력에 하트 표시라도 해놓고 그날이 오면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젊어서는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정력이 센 사람이 아무래도 성관계에 더 유리했죠. 눈만 마주치면 서로 불타오르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육체적인 부분이 최우선 요건이 아니에요. 그런 요인보다는 배우자를 더 배려하고 노력하는 커플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격적으로 양보다는 질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매번 같은 배우자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몇십 년을 성관계를 가져오다 보니 흥미도 떨어지고 식상해졌어요. 변화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배우자를 바꿀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는 방식을 바꿔봐야 해요.
노년의 성관계를 더 즐겁게 가지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릴게요. 최근 부부가 같이 목욕해 보신 적 있나요? 없다면 모처럼 부부가 같이 목욕을 해보세요. 서로 몸을 밀어주는 것도 정서적으로 좋은 스킨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몸을 이용한 바디 샤워인데요. 온몸에 거품을 낸 후 내 몸으로 배우자의 몸을 씻어주는 방법이에요. 젊어서는 이런 시도도 해보는데 나이 들면 안 하게 되잖아요. 모처럼만 해보세요. 좋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욕실이 좁다거나 가족들 때문에 불편하다 싶으시면 가끔은 펜션이나 호텔 같은 곳을 이용해 보세요. 요즘 대형 욕조가 좀 펜션이나 호텔들도 많거든요. 이런 곳은 경치도 좋아서 멋진 경치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한때 성행했다가 요즘 이용객이 급감한 온천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온천 근처의 호텔들 중 객실에도 온천수가 나오고 대형 욕조를 갖춘 곳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가격도 몇만 원 정도로 저렴해서 부담 없이 온천욕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 샴페인이나 와인 같은 걸 준비해서 분위기도 잡고 보낸다면 좋겠죠. 하룻밤이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거예요. 모처럼 부부가 이런 시간을 같이 준비하고 보낸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성관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 발기력이 떨어지다 보니 성관계가 원활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성관계가 꼭 삽입을 하고 사정을 해야 끝난다는 틀에서 벗어나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삽입 없이 상대방의 자위를 도와주는 것도 훌륭한 성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자위를 돕고 아내가 남편의 자위를 도와주는 거죠. 손이나 입 등을 사용해서 자위를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것보다 요즘 다양하게 나온 자위 기구들을 이용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남성용 자위 기구, 여성용 자위 기구 등 정말 종류가 많거든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서로의 자위를 도와주면 힘도 덜 들면서 삽입 위주의 성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재미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성기구를 고를 때 남편들이 보통 본인의 판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해보고 싶은 기구들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아내를 위한 배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기구를 고를 때도 꼭 아내의 의견을 물어서 같이 골라야 해요. 쑥스럽게 그런 걸 어떻게 남편에게 얘기하냐는 분들 있으신데요. 그럼 그걸 남편에게 얘기하지 누구에게 얘기하나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기구를 고르고 하는 것도 서로를 위한 배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부부가 거의 똑같은 패턴의 성관계만을 가져왔다면 이런 식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만 내면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향수를 뿌린다거나 야한 속옷을 입는다거나 눈을 가린다거나 손을 묶어본다거나 야한 얘기를 해본다거나 19금 영상을 본다거나 기구를 이용하는 등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하다못해 머리에 베는 베개를 허리 밑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섹스를 무슨 기록 경기처럼 시작하자마자 피스톤 운동에 열중하고 대화 한마디 없이 끝내는 부부도 있어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성관계가 아니라 그냥 교미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서두르지 말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서로가 즐거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성관계가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해요. 또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인 부분이 따르지 않아서 마음과 달리 제대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 들면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해요. 정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삽입 성교만을 성생하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참고해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를 위한 이런 노력이 서로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서로를 향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해요. 각방 쓰면서 스킨십이라곤 전혀 없이 사는 부부보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배려하는 부부 사이가 더 좋고 노후가 더 행복한 건 당연하잖아요. 미국의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은 섹스가 대화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만큼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성생활이 많은 교감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일 거예요. 성생활은 부부간의 교감은 물론이고 노년의 건강에도 좋으니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성관계를 즐기는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70대, 80대에도 여전히 성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부부들도 많은데요. 이 연령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성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시절이었어요. 연애하고 성관계까지 가지면 거의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이 시대에는 제대로 된 성교육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부부가 되고 나서 스스로 터득한 성 지식이 대부분이었어요. 성에 대해 폭넓게 알아가야 할 기회가 별로 없이 계속 같은 패턴의 성생활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년의 성에 관한 얘기를 준비했어요. 노년에는 어느 정도 성관계가 적당한지, 노년의 성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게요. 먼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와는 다른 게 사실이에요. 배도 나오고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만큼 육체적인 매력도 떨어지고 성기능 역시 약해지죠. 나이가 든 것을 받아들여서 성생활을 안 하고 노인으로 살면 될 텐데 인간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이가 들어도 남자로 보여주고 싶고 여자로서의 매력을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다 보니 몸은 안 따라주지만 마음에서 포기를 못해서 정력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을 찾아 먹고 병원을 찾아서 약물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기도 하죠. 이런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고 성기능이 떨어졌다는